충격입니다. 비빔밥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백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도대체 비빔밥이 뭐길래? 한 작가의 비빔밥 할머니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베를린의 겨울 2019년 12월 독일 베를린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치는 저녁 10시 30분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서울하우스라는 한식당에서 마지막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28살 청년 김민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꿈꿔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 독일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대학원 진학은 아직도 앞길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적 만남. 딸랑하며 문 앞에 벨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손님이 올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저희 벌써 문을... 민수의 말이 멈춰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80대로 보이는 독일인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두꺼운 코트를 입은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비빔밥 하나만 주세요. 할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를린에서 한국어를 하는 독일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하시는 건가요? 조금 아주 조금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마감 정리를 마친 주방이었지만 특별히 비빔밥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고추장 양념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 맛이에요. 정말 이 맛이에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음식을 알게 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1년 저는 그때 26살이었어요. 독일 적십자 소속 간호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부산의 야전병원에서 1년 반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한국 병사들을 돌봤죠.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희 경상북도 안동에서 온 19살 소년이었어요. 총상을 입고 병원에 왔는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의 비빔밥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이에요. 70년 전 부산에서의 기억. 할머니 헬가는 1951년 부산에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상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병사들보다 어렸지만 누구보다 의젓했죠. 자신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전우들을 돌보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헬가의 목소리에는 70년 전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상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옷을 더럽혔나요? 였어요.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빔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상인은 회복되는 동안 계속 고향과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던 비빔밥을 그리워했죠. 간호사님, 우리 엄마는 비빔밥을 정말 맛있게 만드세요. 고추장도 직접 담그시고 나물도 하나하나 정성껏 무치세요. 전쟁이 끝나면 꼭 간호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엄마가 만든 비빔밥을 대접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국인 환자들에게서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워서 상희에게 만들어줬죠.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상희는 항상 간호사님이 만든 비빔밥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두 번째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어머니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희는 퇴원하기 전날 밤에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저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가면 평생 간호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독일에 가서 간호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게 상희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 저는 독일로 돌아왔고 상희는 안동으로 돌아갔죠. 7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주 금요일의 약속. 그날부터 헬가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메뉴, 비빔밥 한 그릇을 주문했고 민수는 그녀만을 위한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할머니의 한국어는 제한적이었고 민수의 독일어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규첸 에벤, 안녕하세요. 왜 제트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의 발음을 따라하며 민수의 독일어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민수도 할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민수야, 왜 독일에 왔니? 할머니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어서요. 특히 전쟁이 끝난 후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하고 협력하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공부구나. 전쟁은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인연도 만들어내거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베를린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 장벽터, 박물관들. 할머니와 함께한 베를린 투어는 민수에게 이 도시에 대한 새로운 애정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 도시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봐, 이제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었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할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가죽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거 보여줄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70년 전 부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야전병원, 젊은 간호사였던 헬가,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국 병사들의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일했던 병원이야. 그리고 이게 내 동료들. 할머니가 한 장 한 장 설명해 주었습니다. 운명적 발견,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병상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병사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이분 혹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병사의 얼굴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상이야.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였어. 민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헬가, 할머니가 가진 사진 속 병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게 제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의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박상희, 제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1932년생 안동 출신이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들었어요. 헬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민수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이었지만 이 일을 하루라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독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하시던 이야기였는데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부산 야전병원에서 독일 간호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셨어. 그분이 만들어준 비빔밥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독일어로 고마워요를 배우셨을 정도였어. 땡키진이었나? 그렇게 말하곤 하셨지. 민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을 만났어요. 기적 같은 재회. 다음 주 금요일,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와서 가장 정성스럽게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테이블 위에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헬가, 할머니의 1951년 부산 병원 사진. 다른 하나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상희, 박상희는 제 할아버지였어요. 헬가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것, 맙소사 정말로? 네. 할아버지는 2015년에 돌아가셨지만 평생 독일 간호사 이야기를 하셨대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분이 만들어준 비빔밥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70년. 70년을 기다렸어. 상희가 잘 살았는지, 고향에 무사히 돌아갔는지 평생 궁금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상희의 손자를 만나게 되다니. 그날부터 헬가, 할머니와 민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친손자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희가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손자도 똑같구나.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자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던 모습, 고향 가족을 그리워하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던 모습들을. 상희는 전쟁이 끝나면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 아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했거든. 민수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초등학교 도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할머니께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코로나19와 새로운 시작. 2020년 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베를린도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서울하우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유학비자로는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 대학원 진학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보였어요. 헬과 할머니는 민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베를린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가 모아온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제안이 있어.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 방도 하나 비어 있고 상의에 대한 빚을 이제야 갚는 거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상의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이제 내가 상의의 손자를 도울 차례야.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거든. 손자 같은 내가 함께 있어주면 오히려 내가 고마울 것 같아. 민수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민수야,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상희가 그랬듯이 너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거야. 꿈을 향한 발걸음. 2021년 봄. 민수는 베를린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헬가 할머니의 도움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상희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민수의 연구 주제는 전후 화해와 평화 구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국들과 한국 사이의 인간적 유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헬과 할머니는 민수의 연구의 중요한 증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2022년 가을, 헬과 할머니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 더 이상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수는 학업과 할머니 돌봄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할머니는 민수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책상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어. 내가 떠난 후에 열어보려. 2022년 12월 15일, 헬과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는 순간 민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야, 상희 할아버지의 비빔밥 사랑은 결국 너를 통해 이루어졌구나.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란다. 할머니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내가 세상에 나누어 주렴. 이 집과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상효 할머니, 그리고 민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에필로그. 사랑이 순환. 현재 민수는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독 문화교류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는 한국전쟁 참전 독일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베를린 거리 한 모퉁이에는 이제 헬가이 비빔밥이라는 작은 한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기리며 문을 연 곳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그들의 자녀, 손자들이 함께 모여 비빔밥을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민수의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편지와 함께 70년 전 부산 병원에서 찍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도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두 영혼의 이야기. 할머니가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수를 통해, 헬가의 비빔밥을 통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헬가의 비빔밥을 통해 느낀 우연적이며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비빔밥으로 연결되는 실화 스토리. 우연과 사랑은 우리 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삶에 닿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감독의 감동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